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꾸물꾸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1년 정도 짧게 결혼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전 아내와 헤어진 지 12년 정도 됐네요. 저희 사이에는 중학생 아들이 있고요.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는 식당을 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얼마 못 주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내에게 지급했습니다. 대신 향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도 TV방송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SNS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저도 유명해졌습니다. 몇 번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돈을 많이 번 것 같다면서 아이가 국제학교에 진학해서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가야 하니 매달 5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한 뒤 12년의 세월 동안 매달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원치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면접 교섭을 거부해서 아이의 얼굴을 본 지는 오래됐습니다. 게다가 재산분할할 때 넉넉히 줬고 양육비를 증액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도 양육비를 증액해서 지급을 해야 할까요? 네,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양육비를 증액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중에 양육비 증액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나요? 어떤가요? 네, 그 사연과 같이 향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민법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양육 비용의 부담을 포함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그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판례 또한 협의 이혼할 때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더라도 그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양육비 부담에 관한 처분을 다시 청구한 경우에 관해서 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는 처분 자체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서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더라도 다시 그 처분을 청구한 때에는 그 협의에 의해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원래 합의를 하거나 법원 판결을 받으면 다시 그거를 변경할 수 없는데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제 아이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사정 변경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합의나 판결문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같이
향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양육비 협의할 당시보다 물가 등이 많이 상승했거나 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악화됐거나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양육자가 아이를 위해서라면 상상 이상의 비싼 교육비를 드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 양육비 그대로 줘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그 양육비 산정 기준 표라는 걸 공표하는데요. 네. 법원은 이 표상에 자녀의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을 감안한 표준 양육비 이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걸 감안해서 1차적으로 표준 양육비를 결정하고 나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양육비 가산이나 감산 요소를 한 번 더 적용해서 양육비를 확정합니다. 네. 이때 1차적으로 결정되는 표준 양육비에는 통상적인 교육비만 포함되어 있어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가산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그 이혼을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이 된 부모 한쪽이 비양육자 동의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점을 이유로 양육비 가산 요소를 이를 주장해서 재판상으로 양육비 증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과 같이 비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더 나아졌다. 이런 사정만 주장해서는 어렵고요. 그 교육이 자녀의 적성과 재능 등에 비추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하다. 이 점까지 주장을 해서 그 부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그 재판상으로 양육비 증액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양육자와 비양육자인 부모가 자녀를 위해 통상적인 교육비를 초과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자 이렇게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양육비 가산 요소로 삼아서 양육비가 증액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을 넘는 과다한 교육비 부모가 합의한 경우에는 이제 요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 어렵다라는 이야기시네요. 그리고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사연자분은 이혼하고 자녀를 10년 넘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면접은 못하면서 양육비만 줘야 할까요? 그거는 양육비 청구할 때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이 사안처럼 그 이혼할 때 일방한테는 양육권을 주고 상대방한테는 양육비 지급 의무랑 면접 교섭권을 인정했는데 네. 이후 양육자가 면접 교섭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반대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가 실무상 종종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양육비와 면접 교섭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하지만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이혼의 급부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유로 지급되는 것이고 또 면접교섭 역시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복리적인 관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라서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의무를 대가적으로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 이게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의뢰인이 이혼 이후로 자녀와 면접교섭을 거의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상대방은 의뢰인 상대로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육비와 면접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접을 못했어도 양육비는 줘야 한다는 거네요. 변경도 청구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런 면접 교섭 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호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안과 같이 양육비는 계속 지급하고 있지만 면접교섭은 아이와의 면접교섭은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가정법원이 그 자녀와 면접교섭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일정 기간 내에 의무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한 때는 법원의 직권이나 비양육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을 활용해서 면접 교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럼 면접 교섭을 이제 불성실하게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단순히 비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고액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 거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야 하고 또 표준 양육비 등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또 면접 교섭이 제한되더라도 양육비 변경 청구는 가능하다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양육자의 부당한 면접 교섭 거부는 가사소송법에 따라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면접 교섭은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애플사의 아이폰을 사용한 국내 소비자가 애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신형 휴대폰 교체를 유도하려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결국 2심 법원에서 국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이 한 명당 각 7만 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배상을 받게 될 국내 소비자는 항소한 7명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다른 소비자들은 개개인이 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걸까요? (2016년) 애플은 아이폰에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듬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하지만 직후 속도가 느려졌다는 불만이 쏟아졌는데요. 국내 소비자 6만 2천 명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교체를 유도하려고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면서 1인당 2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업그레이드가 기기를 손상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소비자가 정신적 손해를 봤다면서 7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CPU의 성능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서 사용자가 선택하게 해줄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배상받게 될 국내 소비자는 항소한 7명뿐입니다. 여기서 집단소송제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 사람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같이 배상받는 소송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사람에 대해서만 배상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폴 앵카의 I don't like to sleep alon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I don't like to sleep alone. Stay with me, don't go. Talk with me for just a while. So much of you to get to know. Reaching out, touching you,
marry me, or let me live with you. Nothing's wrong when love is right. Like a man said in his song,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Loneliness can get you down when you get to thinking no one cares. Lean on me, and I'll lean on you. together we will see it through. No, I don't like to sleep alone. It's sad to think some folks do. No, I don't like to sleep alone. No one does. Do you? I don't like to sleep alone. No one does. Do